자, 오늘부터 수능 영어 변형, 기출 변형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수능 영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18번부터 45번 문제 중에 17가지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유형 17가지를 한 문항씩 한 강에서 풀어나가 볼게요. 그래서 기출 변형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과 가장 유사하게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각각의 유형별로 풀어보고 접근 방법을 설명해 볼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서로 다른 영어 실력 속에서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으로 최대한 문제를 접근해서 최고의 등급을 받는 방법으로 가볼게요. 이가 해설 강의를 할 때 이것들을 문제를 다 풀고 해석해주고 이런 강의도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이 앞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럴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휘 공부나 문장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연습하는 자세한 공부는 본인이 따로 해나가면서 뭐가 병행돼야 되냐면 반드시 수능 유형을 이해하고 본인의 현재 영어 실력 속에서 어휘를 늘려가면서 그 속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문을 키워드 중심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하지 않는 수능 기출 변형 문제 풀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전체 대한 문제풀이법을 소개하고 바로 키워드 중심의 21번 함축의 미추론 기출 변형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출은 유형만 소개합니다. 실제 문제를 강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 유형을 바탕으로 만든 기출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우선 전체 설명 조금 할게요. 수능 영어 문제를 풀이할 때는 전체 풀이법이 중요한데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주제 파악이에요. 처음 두 문장이나 마지막 두 문장에서 파악할 수 있고요. 반드시 누가 등장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액터라고 합니다. 자, 그냥 사회 현상, 일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환경에 관한 이야기인지 과학에 관한 이야기인지 주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게 개념일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글이 네거티브인지 파지티브인지 알아야 돼요. 아니면 네거티브 파지티브가 아닌지 단순히 설명만 하는 글인지 비판하는 글인지 무언가를 올바른 사회 현상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글의 구조로 가볼게요. 글의 구조는 전체 주제와 세부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 주제를 제가 X라고 하면 X에 해당하는 세부 사항이 X2, X3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전체 주제가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X만 나오는 게 아니라 Y도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라는 두 번째 주제가 나왔다면 여기에 세부 사항이 Y1, Y2, Y3가 됩니다. 그래서 글의 유형은 딱 세 가지예요. 원인과 결과, 두 번째는 문제점과 해결책,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와 대조, 이렇게 세 가지예요. X와 Y를 비교할 건지 아니면 X 하나만 설명하는지 아니면 X가 문제라면 Y는 해결책인지 여기에 따른 세부사항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기억할 건 요거 딱 하나예요. 이거를 제가 XYZ theory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너무나 단순하죠? XYZ theory에 의해서 키워드만 파악하고 문장 내용을 추론한 후에 패시지의 내용을 정답의 키워드를 통해서 연결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에 직접적 도움이 되어야 돼요. 자,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은 학생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지문을 빨리 읽고 최대한 추론하는 능력, 이걸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21번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요거 기출 예상 문제예요. 자, 작년 유형과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작년에는 이제 앞쪽에 make a lot of work less sticky라고 하는 문장이 앞에 주제가 있었는데 대개 이렇게 긴 함축의 미추론 문제에서는 요게 들어가는 문장이 주제문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이게 topic sentence예요. topic sentence는 한번 추상적이라도 생각해 보고 가야 돼요. Loosening the ties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employers는 고용주죠. 그리고 workers는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과 worker, employer, 사장들 사이에 ties,
끈끈한 묶음인 타이가 loosen, 느슨해졌다. 이게 주제예요. 고용주와 일하는 사람 사이에 관계가 느슨해졌다. 이 주제에 해당하는 키워드만 하나씩 찾아볼게요. 자, 그럼 지문을 읽어가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서로 달라요. 어휘력이라든가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어 실력에 따라서. 그래서 공통적으로 내가 찾는 키워드 중에 몇 개를 찾는지 한번 보세요. 자, 주인공이 나오나요? 나와요. 주인공은 licensed practical nurse, 간호사네요. 간호사가 전통적인 웍을 해왔는데 in-person check-in, 직접 사람이 체크인하고 using a software platform, 아마도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일하나 봐요. This app allows her to log in and book shift within a second as they become available, describing the process. You are in the grocery store.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있었는데 식품점에서 앱을 이용해서 일을 잡았다는 이야기 같아요. 자, 첫 번째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일을 한다. 자, 두 번째 쭉 내려가 보면 You have to be quick on the draw. 빨리 일자리를 잡아야 된대요. 앱에서 every day. Integrating into a routine alongside a full-time job. Part-time study. full-time, part-time을 함께 할 수 있대요. nurse인데 weekend shift. shift가 이동 근무잖아요. 앱을 이용해서 shift를 할 수 있다. X2로 잡아볼게요. 자, this article explained that gig work. gig work이라는 건 몰라? 그럼 넘어가요. gig work이라는 거 넘어가 볼게요. 이따 설명할게요. 여기 아는 단어 나왔어요. 우버. gig work은 우버라는 얘기예요. 바로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랫폼 work이겠죠. 그래서 우버 택시를 우리가 잡듯이 내가 퇴근하면서 내 차로 우버 드라이버를 할 수 있죠. 택시 드라이버를. 마찬가지로 nurse도 그게 가능하대요. 앱을 이용해서. 자, 그리고 드라이버를 할 수도 있고 리페어맨을 할 수도 있고 디자이너를 할 수도 있고 로이어를 할 수도 있고 컨설턴트도 할 수 있대요. 뭘 이용해서? 과거에는 우버 드라이버만 있었지만 로이어까지 발전했어요. 컨설턴트까지. 이런 전문적인 직업도 앱을 이용해서 쉬프트 근무를 할 수 있대요. 쉬프트는 내가 정하는 시간에 이동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countless, 셀 수 없을 만큼 variety of job, 많은 잡들이 다양하게 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자, 디자이너나 로이어스나 컨설턴트나 이런 shift work. 자, shift를 할 수 있다를 세 번째로 잡아볼게요. 그럼 나는 세 개의 키워드를 잡았어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잡아봤고요. 그리고 앱이라는 두 번째 단어를 잡아봤고요. 자, 세 번째는 다양한 직업 속에서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직업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shift work을 잡을 수 있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이걸 세 번째 디테일로 한번 잡아볼게요. 만약 그렇게 잡았다면 그것만 갖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건 사회 현상을 통한 글이죠. 뭘 비판하지 않았죠. 뭘 포지티브하게 칭찬하지도 않았죠. 현상을 설명했어요. 기그 이코노미라는. 그래서 1번부터 보면 선택지를 고릴 때 기준은 뭔지 아세요? 동사의 의미를 이해하는 걸 찾아야 되고 나머지 글에서는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resolve, 해결한 걸 아니죠. 자, challenge, 어려움을 해결한 걸 아니에요. permanent employment. 자, 그리고 enhanced, 향상되었습니다. flexibility, 이건 동의어 연결이 나와요. flexibility는 타이가 느슨해졌으니까 연대감이, 유연성이 생긴 거죠. flexibility 꼭 알아야 할 단어예요. mobility, 이동성이 생겼죠. 그쵸? job engagement, 일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정답이에요. 2번이. 자, 다른 거 왜 안 돼? restricted, 부정적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제한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simplify, 뭘 단순화시켰나요? 가능할 수 있어도 hurdle, 어떤 큰 정기적인 장애물을 기그 베이스 하이어링에 우리가 단순화시켰나요? 그건 아니죠. 자, complicate, 복잡하게 만들었다. 읽을 필요도 없죠. 프로세스는 더 단순해졌어요. 앱을 이용해서. 정답은 2번이에요. 결국 타이가 루즈닝해졌다는 건 flexibility로 연결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면 되죠. 작년에 실제 문제에서는 work less sticky, 일자리가 한 곳에 딱 달라붙어 있지 않다, 유연해졌다는 표현이었거든요. 그걸 기초로 해서 변형 문제를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어떤 키워드를 이용해서 주제를 잡았을까? 주제가 마지막 두 문장에 있었던 우리가 ties, loosening the ties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라고 한다면 그 키워드로 첫 번째 shift가 있었고 앱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버 택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job이 nurse나 consultant나 lawyer까지 간대요. 결국 마지막에 나와 있는 loosening the ties 그리고 resilience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게 회복력이나 이동성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답 속에서는 mobility라는 단어, 이동성이 강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키워드 3개나 또는 5개를 잡았는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연결하고 마지막에는 밑줄 친 문장의 핵심어를 어떻게 변형했는지만 찾으면 돼요. 자, 해석하지 않는 문제풀이법. 해석이라기보다는 키워드를 통해서 전체의 주제와 세부사항을 골라서 파악한다. 이게 문제풀이법인데 모든 문제 유형에 다 해당됩니다. 자, 요 이론을 통해서 모든 문제 유형을 접근해 볼게요. 자, 작년에 기출문제는 어떤 거였냐면요. 정답률이 53.4%였는데 기본적으로 밑줄 친 부분에 반 이상은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답률이에요. 여기 정답률이라고 제가 잘못 썼네요. 자, 그래서 오답률이 50%가 넘었던 건데 작년에는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일이 고정돼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키워드들 중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겠죠. modularized 됐대요. 세분화됐죠. standardized 됐대요. 클라우드웍이 생겼대요. 이거 알죠 우리? 그지?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레이버 마켓이 먼 곳에서도 서로 연결할 수 있게 됐대요. 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면 no regulations and taxes. 텍스 낼 필요도 없고 플랫폼으로 서로 통화하면 된대요. 자, 유연성이 생겼다. 작년에도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제가 쓸 수가 없으니까 기출문제에 있는 키워드만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기출 변형 문제를 소개한 거예요. 결국 뭐죠? 이 문장을 시험장에서는 일일이 하나씩 해석할 수 없다. 큰 주제 파악했으면 키워드를 찾는다. 키워드를 통해서 큰 주제에 연결한다. 그리고 선택지를 고르는 큰 기준, 동사를 파악한다. 이 글이 비판하는 글이 아닌데 비판하는 부정적인 글이 있거나, 자, 혹은 이 글이 긍정적으로 뭔가를 칭찬하는 글이 아닌데 칭찬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글에서는 유연성과 이동성이 강화되었다라는 현상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동사에서 한번 확인하고, 두 번째는 키워드, 동사 뒤에 단어에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골라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를 일일이 해석하고 의미를 생각할 시간은 실제 시험에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면서 반드시 어휘를 늘려가야 돼요. 그리고 문장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도 조금씩 해야 돼요. 의미를 파악해가면서. 그건 다른 공부예요. 어휘와 문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장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분석해보는 연습은 따로 진행돼야 돼요. 어휘 공부와. 그거 플러스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영어 실력으로 키워드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키워드를 이렇게 내가 나열했지만 이 중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없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의 단어만 이해하면 가능하냐? 오, 가능해요. standardized, cloudwork, 그리고 no regulation, 디지털 플랫폼. 작년 문제가 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가능했다면 제가 낸 지금 예상 문제에서는 shift, app, uber, resilience, 그죠? 보기에서는, 그리고 mobility, 그리고 다른 키워드들이 또 존재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키워드들만 이해해도 문제의 정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해석하지 않고 키워드 연결을 통한 추론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또 그 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지에서 동사와 키워드를 이용해서 답을 가린다. 이 원칙만 세워놓으면 대부분의 문제 유형에 다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1번 문항의 기출 변형 문제를 작년 기출 베이스를 중심으로 풀어봤습니다.